안녕하세요. 힐링한담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두 번째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링크 걸어뒀으니 한번 들어보시고요. 만일 내가 내 삶을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며 내가 주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전의 마음과 다르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상대도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꿈으로 다시금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이나 행동을 잡아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배울 점도 참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챕터 1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적극적이 되어라.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지 남의 행동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본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반응을 선택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며 공격적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더 나은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이 되어라고 상담해왔다. 이는 흥미검사 및 적성검사를 해보고 관심 있는 산업 분야를 연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까지도 조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 자신이 그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음을 설명해주는 적극성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은 해결책의 판매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에서 성공하는데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이 같은 상담에 대한 반응은 되게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접근법과 취업과 승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필수적인 단계인 행동하는 것, 즉 적극적인 실행을 하지 못한다. 난 어디에서 흥미검사와 적성검사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기업과 조직체의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나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 주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결국 좋은 직장을 갖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사람이지 그들 스스로가 문제거리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원칙을 따르며 필요한 일은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해가는 유형이다. 우리 집에서는 무책임하게 가족 중 누군가 어떤 일을 시작해 주기를 바라거나 해결책을 놓아놓기만 기다리는 경우에는 설령 그가 어린 아이일지라도 네가 가진 수완과 주도성을 사용해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종종 우리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알아요. 수완과 주도성의 활용이요 하면서 일을 시작한다.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인식시켜주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것이다.
주도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다. 비록 경우에 따라 이 주도성의 능력이 눈에 띄지 않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도적 성향을 높이 평가해주면 이들에게 사회적 거울로부터 나오는 왜곡되지 않는 하나의 확실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땐 물론 개인의 성숙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감정적 의존심이 강한 사람에게서 대단히 독립적인 협조를 기대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을 지지해주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들이 점차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능동적 행동과 피동적 행동. 어떤 일을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그 차이의 정도는 효과성에서 25%나 50%만 나는 것이 아니라 5000% 이상 난다. 특히 영리하고 사려 깊고 다른 사람에게 섬세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우 그 차이는 이 정도로 크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생산 능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7가지 습관을 개발하는데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다룰 6가지 습관, 각각이 우리의 주도적인 능력 개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만 얻을 수 있다. 만일 남에게 끌려가기를 기다린다면 피동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 성장의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언젠가 주택 개량 산업계의 20개의 유관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 이들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서 각자의 사업 실적과 각 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곤 했다. 내가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할 시점은 심각한 불황 때문에 이 산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특히 막중하던 때였다.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첫날 토의 주제는 우리 업계의 현황은 어떤가,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환경 규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실직이 확대되고 있었고 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온 직원들까지 해고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다. 첫날 회의를 마치고 나자 참가자들은 더더욱 위축되었다. 둘째 날, 이들이 다룬 주제는 미래의 전망은 어떤가였다. 참가자들은 환경 규제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이것이 그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둘째 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은 침울해했다. 왜냐하면 상태가 호전되기 전에 더욱더 악화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셋째 날 우리는 주도적 스타일의 주제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우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날 오전에는 관리 개선 및 원가 절감에 대해 토의했고 오후에는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 토의하였다. 우리는 이 두 분야를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그중 매우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몇 가지를 중심적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흥분과 희망, 그리고 주도적인 각자의 새로운 분위기가 도출되었다. 셋째 날은 거의 끝날 때쯤 우리는 사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회의의 결론을 짓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답을 낼 수 있었다. 1. 우리의 현재 상태는 좋지 않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상태가 호전되기 전까지는 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우리가 세운 대책의 전망은 대단히 좋다. 왜냐하면 보다 나은 관리와 원가 절감, 시장 점유율의 제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사업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만일 여기서 반사적으로 사고하는 집단이 모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봐, 현실을 제대로 보자고. 긍정적인 사고와 각종 심리 작전에도 한계가 있어. 우린 조만간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을 걸세 라고 반응했을 것이다. 현실의 직시, 바로 그것이 긍정적 사고와 주도적 사고 간의 차이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한 다음 장래의 전망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과 장래 전망에 관하여 긍정적인 쪽의 결론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도 파악하였다. 만일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더라면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환경 결정론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기업, 지역사회 단체,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조직은 주도적이 될 수 있다. 즉, 주도적인 사람들이 가진 창의력과 풍부한 재능을 통해 조직 내에 주도성 위주의 조직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조직은 환경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고 조직 구성원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주도적인 말을 하라.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에서 온다. 따라서 태도와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 자아의식을 사용해 보면 그 바탕에 깔린 패러다임을 볼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측정 기준이 된다. 그 예로 반사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책임감이 없다. 이게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나는 한정되어 있다.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가 나를 이처럼 화나게 한다. 난 책임이 없다. 나의 감정과 기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지배된다. 난 그것을 할 수 없어. 또 시간도 없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 즉 제한된 시간이 나를 통제한다. 만약 내 아내에게 좀 더 인내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난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해. 주위의 여건이나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난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앞에서 소개한 말들은 결정론에 입각한 기본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점은 책임 전가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번은 한 학생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죄송하지만 강의를 좀 빠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정 테니스 시합에 출전해야 하거든요. 그때 나는 꼭 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네가 가기로 선택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 저는 꼭 가야만 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 만일 자네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마 팀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원하는가?
원치 않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자네는 팀에 계속 남기 위해 시합에 가는 걸 택한 것인데 만일 내 수업에 빠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봐.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를 이 강의에 못 들어오게 하진 않으시겠지요? 그렇죠? 그것은 사회적 결과일세. 또 그것은 인위적인 일이야. 자네가 테니스 팀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시합을 할 수 없겠지. 그것은 자연적인 결과라네.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자연적인 결과이겠나?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맞았네. 그러니 자네는 두 가지 결과의 중요성을 비교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세. 만일 내가 자네라면 테니스 경기에 가는 것을 선택하겠네. 그러나 다음부터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말게나. 저는 테니스 시합에 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내 수업은 빠지고 나는 일부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반사적인 말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바로 자성 예언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는 패러다임을 굳게 믿고 이러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증거를 만들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차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여건을 다른 사람, 주위 환경,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외부의 영향력 탓으로 돌린다. 어떤 세미나에서도 주도성의 개념에 관해 강연을 할 때 한 참가자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티븐, 난 당신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란 천차만별입니다. 내 결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에 대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녀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과 같은 감정이 전혀 없습니까? 라고 나는 물었다. 없습니다. 하고 그는 재차 확인한 뒤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시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 느낌이 없다고요. 그녀를 사랑해 보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사랑의 감정이 이젠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녀를 더욱 사랑해야 돼요. 만일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그녀를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선생님, 사랑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은 사랑하는 행동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녀에게 잘해주세요. 희생하세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감사하세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세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모든 선진사회에서 출판되는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사랑을 행동하는 동사로 본다. 그런데 후진적이고 반사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는 감정으로 본다. 이들은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할리우드 영화의 각본은 대부분 우리를 감정의 동물이기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게 한다. 이 각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진 않는다. 만일 감정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감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사랑의 동사로 만든다. 사랑은 당신이 행하는 그 무엇보다 마치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공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그들은 사랑을 받고도 모욕을 주거나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 만일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그 사랑을 생각해보라. 사랑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의 가치이다. 주도적인 사람은 감정보다는 가치를 우선시한다. 사랑이란 감정은 회복할 수 있다.